안녕하세요. 저는 32살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 사람입니다. 위로 35살 오빠가 있는데 1살 연상의 새언니와 결혼한 지 1년이 좀 안 된 풋풋한 신혼부부입니다. 오빠와 저는 어느 집안의 흔한 남매처럼 투닥거리는 사이이고 의견이 통할 땐 서로 편먹기도 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며 나름 사이가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언행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신우이 짓을 한다며 새언니가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오빠가 결혼 전 새언니와 연애를 하던 시절에 딱히 오빠의 연애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런 놈을 누가 데려가나? 결혼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있었을 뿐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전혀 관심이 없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연애를 한 지 2년이 좀 안 되었던 시점에서 결혼을 하겠다며 새언니를 소개시켜주겠다 했습니다. 엄마께서는 얼씨구나 하며 집에서 이것저것 요리를 해서 초대를 하셨고 새언니가 왔을 때 차린 게 별로 없다 하시며 식사 대접을 하셨습니다. 사실 말은 차린 게 별로 없다고는 하셨지만 새언니가 뭘 좋아할지 몰라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상을 2개까지 펼쳐야 할 정도로 음식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날 그렇게 새언니의 첫인사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빈손으로 왔더라고요. 저는 평소 다른 사람의 집에 인사를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서 그런지 빈손으로 온 새언니가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딱히 크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아무튼 좋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시작했고 거의 다 먹어갈 때쯤 저희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방에서 한참 주임님과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빠가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밥 먹다가 얘기도 없이 왜 방에 들어왔어? 하고 묻는 겁니다. 좀 어이가 없어. 뭐래? 나 지금 바빠. 회사에서 급하게 서류 넘겨달라고 전화와서 들어왔는데 왜? 하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오빠는 그래? 하면서 제 침대에 걸터 앉아서는 어떠냐? 괜찮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괜찮아. 그런데 첫 방문인데 왜 빈손으로 왔어? 오빠라도 옆에서 좀 챙겨주지. 하고 말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뭐 좀 사가자고 했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앞으로 갈 때마다 챙겨야 할 거 아니냐고 다음에 사가자고 그러더라.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올 때마다 챙겨야 할 것 같아서 안 사오겠다고 생각한 게 어이가 없었지만 다 본인의 생각이 있어 그런 거니 알아서 하겠지 하고 방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거실에 여자친구 혼자 있으면 뻘쭘하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그렇게 오빠를 내쫓고 저는 또 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새언니가 그때 처음 인사 갔을 때 아가씨가 그런 말 한 거 기억나요? 하고 묻더라고요. 당시에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제가 그랬어요. 하고 웃으면서 말했는데 그때 아가씨가 신우이짓 한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신우짓인가 하는 의문이 들긴 했지만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느꼈으면 미안해요.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오빠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집에 찾아오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어쩌다 오는 날이면 그때마다 엄마께서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새언니는 밥 먹을 때도 다 먹고 나서도 과일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저 너무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엄마께서는 일하느라 힘든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하시며 쉬라고 하셨고 설거지도 엄마께서 하셨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좀 짜증이 났었지만 새언니에게는 별말 하지 않았었고 나중에는 그냥 설거지며 과일 깎는 거며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올 때마다 그러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힘들면 오지 마세요. 누군 일 안 하나요? 저도 허리 아파요. 하면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빠가 제 말을 듣고 새언니한테 가서 좀 도우라고 했지만 새언니는
야근하고 와서 나 힘들어 하면서 소파에 앉아 꿈쩍도 안 하더군요. 그게 너무 괘씸해서 설거지를 다 하고 난 후 과일을 씻어 다독할까 접시를 새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새언니는 눈만 꿈뻑꿈뻑거리며 저를 쳐다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언니 과일 좀 깎아서 엄마랑 아빠 좀 드려요. 했더니 제가요? 하며 놀라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해요? 언니밖에 더 있어요. 하고 한마디 하고는 오빠를 따로 제 방으로 불러 화를 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장난하냐? 엄마랑 아빠도 일하고 왔는데 오빠랑 새언니 온다고 부랴부랴 음식 준비했다. 그런데 지만 힘들다고 저러고 있냐? 나도 일하고 와서 힘들다. 설거지는 쌓여있는데 그걸 엄마한테 하라는 새언니도 웃기고 그걸 옆에서 보고 껄껄거리는 오빠 너도 한심하다. 그냥 집에 가라. 이럴 거면 오지 마라. 애도 아니고 상도덕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던가. 너는 눈치가 그렇게 없냐? 나의 값 좀 해라. 하고 말했는데 그 말이 거실까지 들렸었나 봅니다. 오빠와 이야기를 끝내고 나갔더니 새언니가 가방을 챙기며 부모님께 인사도 없이 그냥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 오빠와 제가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불청객은 간다고 하며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새언니에게 오빠는 이건 아니지 않냐며 들어오라 했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짜증나서 배꼽 인사를 하며 안녕히 가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새언니가 울먹거리며 아가씨 신우지 좀 적당히 하세요 하고 나가는 겁니다. 새언니가 나가자마자 부모님께 내가 신우지 됐어. 내가 잘못한 거야. 새언니 뭐 잘못 먹었어. 개념까지 밥 말아 먹었대. 하고 말했는데 엄마도 아빠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부모님께서는 이후 오빠한테 전화해서 새아가 기분 좀 잘 풀어줘라. 그런데 네 동생 말이 틀린 건 없다. 나중에 올 땐 웃으면서 보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오빠도 알겠다며 나중에 전화드리겠다 하고 끊었었고요. 그런데 다음날 새언니한테서 카톡이 오더군요. 앞으로 아가씨 때문에 시댁 안 갈 거예요. 하고 보내왔던데 그냥 오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제 톡에 그렇게 시누이 짓이 하고 싶었냐고 다짜고짜 따지길래 너무 열받아서 개념 없는 사람이랑은 얘기 안 해요. 하고 보냈더니 곧바로 오빠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새언니한테 개념 없다는 말이 뭐냐 하고 말하기에 내 입에서 쌍욕이 안 나간 걸 감사하게 여겨라. 너도 같이 싸잡아 욕할 거니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라. 내가 부탁한다.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앞으로 시댁에서 밥 먹고 싶으면 엄마랑 아빠랑 모시고 나가 밖에서 식사 대접을 해드려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새언니가 생각이 있냐는 둥 그러면 안 되지 않냐라는 반응인데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이 일하는 오빠에게 동의를 구했고 이 글 내용은 내일이나 모레 오빠와 새언니에게 공유할 생각입니다. 추가입니다. 처음 결혼한다고 했을 때 오빠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20살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돈을 모아 5층짜리 아파트에 20평대의 집을 사놓은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거기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거라고 20대 후반부터 입에 달고 살았었고 그 전까지는 그 집에 세를 주고 매달 월세를 받으며 본인 결혼 자금을 알아서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너희가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생으로서 들어가는 금전적인 부분은 책임을 지겠으나 개인적인 부분은 너희가 벌어서 생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바를 하면서 제 카드값을 내거나 적금을 들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금전적인 부분에서 독립심을 키워주셨었죠. 아무튼 결혼을 준비할 때 새언니가 시부모님 지원은 없어. 집 안 해주신대. 하고 말했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새언니 말에 오빠는 집은 내가 사놓은 게 있다. 그 외에 들어가는 결혼자금은 내가 모은 돈과 네가 해오는 돈으로 가능하다.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가지고 있는 선에서 줄일 거다. 불필요한 것들은 빼면 된다. 하고 말했다네요. 그랬더니 새언니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옛날 아파트인데 2층인 것도 싫다고 했답니다.
오빠는 나중에 재건축이 될 수도 있는데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은 살아야 자격 조건에 맞는다 하며 그때까지만 잘 살아보자고 했다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언니는 얼마를 해오길래 그런 요구를 하냐 물었더니 2천만 원이라고. 그것도 어이가 없는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오빠가 사놓은 집은 월세 계속 받고 시부모님한테 지원받자. 그리고 모아둔 돈도 나중에 같이 써야 하니 쓰지 말자. 하고 말했었다네요. 저희 오빠가 아무리 병신 같은 모질이 구석이 있다지만 돈 앞에서는 니꺼 내꺼 확실하게 구분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이라 계속 그런 식이면 나도 다 안 가져갈 거다. 네가 2천만 원 해오면 좀 더 보태서 나는 3천만 할 거다. 그리고 부모님 지원받을 일은 없을 거다. 그 집을 계속 세주고 싶으면 우리 둘이 전세 대출 받아서 집을 구하자. 하고 딱 잘라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오빠가 집을 했으니 가구며 전자제품은 언니네가 해야 할 텐데 2천으로 다 된대. 스드메 이런 것도 해야 하잖아. 신혼여행 경비는? 하고 물었더니 식기류는 다해땡에서 사고 가구들은 본인이 쓰던 걸 가져오겠다. 그리고 냉장고는 동생한테 선물해달라고 해라. 하고 말했답니다. 사실 오빠 결혼인데 냉장고 선물 정도야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오빠 결혼 선물로 뭐가 좋을지 고민을 하다 필요한 거 사주자 해서 물어보려던 찰나였거든요. 그런데 저런 말을 들으니 너무너무 해주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오빠한테 그럼 새언니 동생한테는 결혼 선물로 나랑 비슷한 금액 정도 되는 세탁기든 건조기든 해달라고 해라. 하고 말했더니 새언니 동생은 취준생이라 돈이 없어 안 된다고. 웃기는 건 새언니 동생이 오빠와 동갑입니다. 오빠도 그 얘기를 듣고 황당해서 내 동생도 모아놓은 돈이 없을 거다. 그러니 가구 같은 건 우리가 사자. 하고 말했는데 아가씨 회사는 좋은 곳이지 않냐. 복지도 좋고 성과금도 나올 거다. 상여금이 몇 프로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 하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오빠만 생각해서 결혼 선물로 냉장고를 내놓았고 일부러 부모님께 새언니 가족 앞에서 내가 사준 거라고 자랑해. 하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께서 새언니 부모님 앞에서 떵떵거리며 자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도 거들면서 지 오빠 결혼한다고 돈도 없는 애가 광고에 나오는 냉장고를 해줬다. 하고 자랑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후 새언니 부모님께서 저를 보시고 어린 나이에 그런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큰 걸 샀냐. 무리한 거 아니냐. 우리 애도 그런 거 준비 못했는데 고생했다. 고맙다. 하고 말씀하시며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새언니네 부모님께서는 새언니가 어떤 성격인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저찌 결혼은 했으니 옛날 일이라서 잊고 살았는데 글을 쓰다 보니 생각이 나서 추가로 써봅니다. 댓글 추가입니다. 쓰니입니다. 오빠가 제 기준에서는 개차반이더라도 처가댁에서는 본인이 밥 차려 먹고 차려 먹은 것도 치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둘이서 드라이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새언니가 시켜서 하는 건지 본인 의지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새언니를 초대할 때는 언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집에 고이 보냅니다. 문제는 본인이 야근할 때마다 시댁에 가서 밥 먹자고 한다는 거죠. 오빠는 부모님도 쉬어야 한다. 10시에 끝나서 집에 가면 11시인데 늦은 시간에 가는 건 예의가 아니다. 하고 여러 번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날엔 오빠와 같이 안 오고 새언니가 먼저 집에 와서 오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시댁에 왔으니 오빠도 오라고 하면서요. 엄마한테는 오빠가 늦는다고 하니 저 먼저 갈게요. 하고 오고요. 엄마와 아빠께서는 온다는 애들 말린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는 오빠랑 새언니가 정리할 문제라고 하셨지만 오빠네가 왔다 가면 엄마께서 힘들어 하시니 아빠와 제가 속상한 겁니다. 한 번은 아빠가 오빠한테 전화해서 앞으로는 늦은 시간에 오지 말고 주말에나 와라.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자. 하고 말씀하셨는데 새언니가 주말에는 친정 아빠를 만나러 가야 한다 해서 항상 제천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온다네요. 그리고 설거지를 며느리가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꼭 늦은 시간에 와서 밥 먹고 피곤하다며 소파에 기대어 있거나
좀 누워있겠다고 오빠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저희 집에서 일 안 하고 있는 건 새언니와 저희 집 강아지 뿐이네요. 다 같이 힘들게 일하고 와서 엄마께서 음식을 준비하면 제가 오빠를 불러 음식을 날랐고 오빠와 아빠한테 그릇을 가져달라 해서 치우는데 새언니는 가만히 앉아 핸드폰을 하며 TV를 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과일상을 내가실 때 말이라도 이쁘게 하고 얼음 먼저 드시라고 포크라도 찍어드리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드시라는 말 한마디 없이 본인만 먹기 급급하니 그런 행동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오빠한테 뭐라고 한 거고 글도 쓴 겁니다. 간혹 뒷담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새언니가 자주 보는 곳이라 오빠한테 동의를 구하고 글을 쓴 겁니다. 새언니도 올려보라고 했고요. 해봐. 누가 더 욕먹나 보자. 하고 말하기에 글을 쓴 거였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애초에 첫인사 오면서 빈손으로 달랑거리고 왔을 때 결혼을 반대했어야 했습니다. 가정교육이 개판인 사람을 들이니 집안이 개판나죠. 시집에 안 온다고 하면 빌 줄 알았나 보죠. 아마 결혼도 거의 맨몸으로 온 것 같은데 나이값도 못하는 물건을 드렸네요. 두 번째 댓글. 첫인사는 고사하고 남의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닌 거 맞습니다. 이건 집안 교육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했던 행동들을 쭉 나열해보면 새언니가 못 배워먹은 게 많네요. 앞으로 오지 말라고 하세요. 신우집 타령하기 전에 기본 예절부터 배워오라 하세요. 세 번째 댓글. 신우짓은 아니죠. 새언니 싹수가 노란 거죠. 그런데 님 오빠나 새언니나 비슷해 보여요. 첫인사 가는데 빈손으로 가는 애나 그렇구나 하는 오빠나 그게 그거죠 뭐. 어머니가 힘들게 식사 준비하고 동생이 설거지하는데 오빠도 같이 앉아 있었나요? 오빠가 지랑 똑같은 애를 데려왔네요. 네 번째 댓글. 새언니라는 분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배웠길래 예비 시댁에 처음 가면서 맨날 사가기 싫다는 이유로 빈손으로 가나요? 부모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으니 욕먹어도 쌉니다. 대접받고 처먹었으면 가끔이라도 해야죠. 어디서 개념 없는 게 꼴값까지 하는 걸 주워다가 결혼까지 하셨는지 신기합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